반갑습니다. 도하타입니다. 10월 31일 오늘 영상은 일단은 현재 그 진행 중인 종목 셀루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겸 지금 이춤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죠? 2,560원까지 오늘 하락을 했었고 2,555원을 일단 저가까지 찍고 지금은 2,585원인 상황인 건데 이 종목이 좀 저는 이게 실패가 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기법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원칙대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종목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일단 1차 상승을 했던 상태예요. 네,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아마 꾸준히 보셨던 분들, 그다음에 회원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것도 기대 수익이 꽤 크게 저는 보거든요. 크게 나올 거라는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그 예전에 그 집단성 테마주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1차 상승을 일단 크게 하고 마이너스 뭐 30% 40%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을 이제 거친 거죠.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일단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기법으로는 만들지를 못해요. 샘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샘플이 그 주식 역사로는 굉장히 많지만 연 단위로 보면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샘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1년 단위로. 일단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그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상한가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상승을 할 때 상한가가 4번이 나왔어요. 상한가가 4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 대금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빨간 선이 1,000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이 1,500억인데 괜찮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져줬어요. 그 전에 보시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첫 번째 상승을 할 때 터진 거래 대금이 엄청 큽니다.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 대금 보시면 그래서 엄청 크게 잘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으니까. 주식은 항상 돈 놓고 돈 먹기, 돈 게임이거든요. 머니 게임인데, 결국은 돈을 누군가는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썼어요. 돈을 썼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돈을 썼으니까,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추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을 좀 더 높게 판단하는 근거는, 재료예요. 재료. 어디 있니? 네오 종합 차트. 상승을 했던 그 재료를 보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신제품 개발 완료로 이제 이때 그 상한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지 셀루덤젠 뭐 개발 집중 어쩌고 하면서 이때 이제 첫 상승이 나와줬고 거래 대금이 터져줬었고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재료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게 경영권 분쟁 우리 최근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뭐 고려 아연이라던가 일단 이 차트는 빼고 이걸로 볼게요.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라든가 뭐 영풍 얘네 이제 그 경영권 분쟁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막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이날 아마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2조 5천억인가요? 그거 떠버려가지고 어제 하한가 가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조 원이거든요. 22조 원짜리가 하한가를 가는 게 웃긴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상승의 재료가 이런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이렇게 뛰는 애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 분명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려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돈을 썼던 어떤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네처럼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정확하게 다 잡아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뭐 큰 흐름은 그렇게 이어갑니다. 뭐 하락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재료가 얘네들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서 끝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 또 끝나가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뭐 트럼프에 베팅을 하는 그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트럼프만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쟁,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아직은 좀 강하죠. 그 다음에 드론, 전쟁이랑 드론, 그 다음에 원전은 빼고 트럼프가 뭐가 있었지?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약간 별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재료적인 측면에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인 거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재료도 끝나지 않았다. 상승을 할 때 상한가가 4번이나 나오는 어떤 굉장한 탄력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또 거래 대금도 1000억 이상, 1500억 막 터져주고 해서 돈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적정 눌림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그건 당연히 모르겠죠. 이걸 움직이는 세력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는 끝내고 아마 상승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빠져봐야, 삼춤의 가격, 2,480원? 2,480원이면은 대략, 이쯤이 되겠죠, 여기. 2,480원. 아마 이쯤이면 그 직전에 그 상승을 할 때 이 여기에 저가 부분, 여기 부분인 거예요. 여기 부분까지는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각오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길게 갖고 가본다 그러면 3추매까지는 그냥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들고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자리였고 이날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10월 28일 날, 그죠? 이날도 분명히 좋은 자리인데, 이게 지금 봐도 사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어떤 뭐 다른 종목이 이런 똑같은 자리에 온다고 해도 아마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는 베팅을 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확률도 높게 나오고, 제가 그 주가의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이제 밀집과 확산이 이제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이렇게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붙으면 또 뭐 확산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 이격이 2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들어갔던 날이 21선과의 이격이 25%가 넘어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1%를 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격이 커지면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되겠죠. 슈팅이 전에 한번 라이콤 그 실패가 떴었던 라이콤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날 뭐 얘기하면서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밀집가 이날도 제가 밀집가 확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 원리대로 결국은 얘가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물론 며칠 뒤에 이틀 3일 뒤에 움직였나요? 하여튼 네, 며칠 뒤에 움직이긴 했는데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지금 이날 10월 22일이 마지막 저점으로 보면 이날도 21선과의 이격이 29.42%예요. 네, 29%.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그 좁히기 위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 종목이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썼던 종목들, 라이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쓰게 되면 하락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 영풍 정밀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했었죠. 하락을 하더라도 돈을 썼으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반등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던 거고 라이콤도 네, 하락을 했지만 크게 여기서 이격을 크게 벌이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주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적이 없었죠. 지금 4415에서 현재까지 빠진 하락폭은 대략 42%쯤이 돼요. 그러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그 반등, 그 상승폭이 일단은 꽤 큽니다. 예. 왜냐하면 직전에 얘는 상승할 때 상한가가 4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아마 뭐 15% 이상의 어떤 슈팅 하루에 15% 이상의 슈팅이 나오는 그 날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조정 이 조정이라는 게 주가의 조정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거든요. 물론 두 개 다를 같이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는 해요. 어쨌든 그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최고점이 이제 10월 4일이잖아요. 4일에서 얘가 처음 뛰기 시작한 날을 딱 잡으면 이날이니까 9월 3일 19일 19봉이죠. 19봉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시작한 날과 최고점. 그리고 이제 최고점을 찍었으니 그날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지금 하락을 한 상태가 오늘이 딱 그 이 날이 맞아 떨어지는 날이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뭐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참고 삼아 보게 되면 어쨌든 올라갔던 날만큼 똑같은 날짜로 똑같은 기간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21선과의 이격이 지금 무려 또 30% 아까 좀 줄었네요. 어쨌든 30%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뭐 라이콤도 그랬고 영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풍 정밀도 이날이 21선 어제였죠. 21선과의 이격이 39%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분석을 해봤을 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는 돈을 썼던 분명히 세력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최대 떨어져 봐야 이 부근일 거다. 아마 2,500원 근처일 거라고 봐요. 아마 최대로 떨어지게 되면 2,500원 근처. 네, 어쨌든 3춤에는 2,480원이니까 요까지는 감안을 하고 좀 버텨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오면 터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네, 오늘은 D 플러스 3일째입니다. 라고 달아놨는데, 만약에 오늘 반등이 이제 뭐 아직 오전 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670원 정도가 아마 평단가가 될 거예요. 2674원 정확하게. 그러면 뭐 사실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죠? 몇 프로 안 되니까. 금방 아마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터는 게 맞아요. 당연히. 잃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예. 물론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결국은 100%는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반등을 해줘서 평단가 이상까지 온다 그러면 그냥 털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금을 채워놨으니까 맘 편하게 지켜보다가 네. 일단 그래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 그럼 나는 분봉으로 지켜보다가 호가창을 보면서 분봉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지점에서 나는 올라탈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뭐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또 갖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루메드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영상을 지금 미리 만드는 이유는 이제 11월부터 지금 종가 베팅으로만 하다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 종가 베팅 원래 기법으로 잡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잡힙니다. 조건 검색. 이렇게 검색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종목은 매일매일 잡혀요. 그것도 뭐 한두 개뿐만이 아니라 많이 잡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착 방식을 이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방식이 확률은 훨씬 높아졌는데 포착 횟수가 좀 적어져서 일단 지금 매매법을 하나를 추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종가 베팅이 아니라 장중을 할 건데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종목과 그 다음에 기본 매수가 이거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매수를 금지해야 되는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현재 잡히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일신석재가 오늘 일단 기법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양봉만 안 가면 돼요. 음봉으로만 마감이 돼주면 음봉으로만 마감이 종가로 된다 그러면 아마 포착 종목으로 잡힙니다. 다만 여기에 올리지는 않아요. 이 종가 베팅으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원칙은 안 되니까 하루를 기다리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추가 하락을 이렇게 해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하락폭까지 떨어져서 오케이 포착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 가격까지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떨어지고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장중으로 할 겁니다. 확률은 검증이 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확률은 90%가 나옵니다. 이 기법이 그 절대 기법이었어요. 장중으로 하는 게. 이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종가 베팅이잖아요. 오직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중으로 하는 게 예전에 여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절대 기법 2달 동안 검증을 했던 실시간으로 여기 올리면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중이었거든요. 예시를 몇 가지를 들어보일게요. 이게 좀 시간이 아마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기법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미리 올려놨고요. 써놨어요. 장중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 손절 원칙은 같습니다. 같아요. 비중 매수 똑같
똑같이 25% 그래 들어갈 거고요. 매도 원칙도 같은데 매도에 당일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중 매수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당일에 바로 목표가를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마 하게 될 이 매매는. 그래서 당일에 오게 되면 무조건 일단은 최소 목표가 위에서 파시면은 됩니다. 손절 똑같아요. 매수 후에 3추매가 되면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존에 쭉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여기에도 기본 매수가 다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똑같으니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냥 뭐 가격 오면은 그냥 사면 되는데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매수가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선반등을 한 거죠. 여기다 제가 써드려야겠다. 선반등 후에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만 매수 제외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신석재가 오늘 이제 제가 아마 음봉으로 마감되면 이제 잡혔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금액 올려드릴 거예요. 올리면 매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락 매수가가 오기 전에 미리 3.5% 이상을 상승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제외를 해야 됩니다. 선반등을 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오늘 사실 이게 기법이거든요. 기법인데 원래 기법의 목표가가 4%예요. 최소 4%. 근데 간혹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검증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3.8%, 3.8 몇 프로, 3.9. 뭐 8%.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 한옥가 차이로 4% 목표가가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찍고 내려올 때는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명확하게 그냥 숫자로 써놓는 게 편하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에 4%거든요. 4%인데 원래는 4%예요. 이렇게 4%인데 하다 보니까 그 3.87%, 뭐 3.9 한옥가 차이로 안 된 경우가 그걸 찍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패가 뜨는 경우들이 있길래 그냥 숫자상으로 편하게 3.5%라고 그냥 제가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이 워낙 이제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종가 베팅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적어요. 포착되는 게. 그래서 좀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법으로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것 중에서 이번 달도 쭉 봤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고려산업 이런 경우에요. 10월 17일 같은 경우 10월 17일이 보면 10월 17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매수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가 이 기본 매수가가 이 종가로 끝나는 종가 기준으로 일신석재가 만약에 종가가 1625원으로 끝났다. 그러면 1625원에 3% 157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576이 기본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의 가격인데 마이너스 3%. 고려산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날이 잡힌 거죠. 이날이 EPS거든요. 그래서 자, 종가가 3,400원. 3,400원. 이 종가니까 이제 이 장중 매매로 올라갈 기본 매수가는 3298이 되겠죠. 3298이면은 얘는 이제 호가가 5원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3295원이라고 써 놓을 거예요. 그래서 3,295원이 오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 3,295원 10월 17일 고려산업 10월 17일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안 내려왔죠. 마이너스 3%까지. 그죠? 아까 지금 332로 마이너스 2.50까지만 내려왔다가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일단 선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3,535원이 아마 그날의 고가였거든요. 3,535원. 그래서 3.97%를 찍고 이제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뜨더라. 예. 이런 게 잡히게 되면 선반등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해서 뭐야? 네, 3295. 예, 이 시간에 잡혔겠죠. 예, 이 시간에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제외를 하겠다. 제외를 하겠다. 그 이후에 목표가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기존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 매수 제외 요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 한 3.5% 이상 치고 내려와. 그럼 너는 제외. 그것만 빼시면 돼요. 근데 많아요. 굉장히.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어떤 더 확률을 높이면서 더 안전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해도 그 기법의 확률대로 80% 이상이 나오는 기법들은 80% 이상 나오는 대로 이렇게 확률대로 가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종목 여기다가 글을 올려드리잖아요. 카페에다가 그 다음날 그냥 안 오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꽤 그런 경우도.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아쉬워하지를 마세요. 괜히 제가 이걸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여기다 막 올려드리는데 이제 여기는 아마 좀 바꿀 겁니다. 여기다가 종가 베팅이라고 아마 바꿀 거고 새롭게 하는 거는 이제 장중이라고 아마 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장중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하다 보면은 아마 꽤 많은 종목들이 그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거의 대장주 위주로만 이거를 포착을 해서 장중 매매로 포착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가 대장주들입니다. 대장주와 그다음에 개별주이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그 개별 시장 주도주가 아마 될 거예요. 개별 주도주 그런 종목들이 잡히기 때문에 바로 상승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쉬워하지 마시라는 거. 확률이 그러니까 더 높은 확률에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꾼 게 금액이 딱 두 종목만 하는 걸로 그때 이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금을 3천 기준으로 잡고 한 종목에 최대 50% 그러니까 3춘매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총 금액의 25% 첫 번째 매수는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두 종목만 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확률을 올려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돈 버는 거. 이렇게 가서 만약에 진짜 그날 직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이대로만 가면 원금 3천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2억 이상이 아마 모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만 꾸준히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원금이 1,000, 2,000이어도 1년 동안만 꾸준히 어떻게든 제가 한 종목 몰빵하는 몰빵 비중 베팅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직전 영상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충분히 급한 마음만 안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이번 달에 꽤 많았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결국은 놓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대장급 종목들만 보여드리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5일이 여기 대장 양봉이라는 기법에 잡혔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하루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았죠. 근데 그 다음날 얘는 장중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를 온 다음에 10월
5일날 이날 이제 잡혔고, 그래서 그 지금 장중 매매로 포착을 하게 되면 올리게 되면 아침에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포착 마이너스 3.39%를 갔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되고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바로 9시 18분 이때 그 전에 이제 목표가가 끝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잡힌 금액이 이제 이날이 3,540원, 3,540원이면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은 3,430원이 되겠죠. 그쵸? 목표가는 이제 잡히게 되면은 3,570원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3430, 28일, 3430, 바로 잡혔죠. 저가가 3,420원이니까 잡혔고, 그리고 바로 목표가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그리고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마감이 마이너스 0.85로 마감을 하니까, 포착 종가 베팅으로 하는 그 포착 종목에는 못 올리게 된 거예요. 하락을 그냥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죠. 못 하게 된 거고 스페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다음날 바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10월 24일이 맞나요? 네, 맞아요. 10월 24일이 그 SF2로 잡히게 됐는데 그 다음날 얘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하락을 안 했어요. 물론 고가도 상승폭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매수가까지 하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쉬웠던 게 좀 내려와서 끝나줬으면 그리고 이날이 10월 28일도 음봉으로만 좀 끝나줬어도 아마 포착 종목에 올렸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결국 또 아쉽게 놓치게 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은 했었고 종목들이 이제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쉽게도 그게 하지 못했던 SY 스틸텍도 아마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이날이었어요. 10월 25일이 대장양봉으로 잡힌 날이었고 그 다음날 바로 이것도 장중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10월 28일 날 선 반등 없었죠. 초반에 장시작하고 선 반등이 없었고 여기서 아마 잡혔어요. 잡히고 그 다음에 바로 목표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나왔어요. 이때가 아마 그 매도가 됐었고, 이때가 매수가 됐었고, 그래서 장중으로 끝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올려드리면 장중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최소 4%예요. 이거는 아마 6%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6%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당일로 치면은 4%가 제일 많아요. 당일로는 결국 D 플러스 뭐 2일까지 참고로 요거는 D 플러스 2일입니다. 원칙이 D 플러스 3일까지 안 갑니다. 요것만 최대 D 플러스 2일 최대 D 플러스 2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일이 아닌 D 플러스 2일째까지 보면은 6%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6% 이상이 수익이 날 확률 최소예요. 최소 6% 이상이 날 확률이 높은데 당일날은 그냥 4%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뭐 보여드렸죠. 여기 차트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6%까지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적은 돈으로 빠르게 회전을 하고 종목들을 바로바로 매수 매도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좀 시키는 회전율로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방에 크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바로 당일날 해서 뭐 아마 이거는 장중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반등을 했다가 내려오는 거를 잡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중에 좀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잡았다가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보시다가 팔 수 있겠죠. 충분히. 아마 충분히 파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매수를 하고 4%가 왔을 때 못 팔았다고 해도 6% 이상만 안 갔으면, 매수 후에 수익이 6% 이상만 안 갔으면 내가 4%에 팔지 못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결국은 6% 이상 나올 확률도 엄청 높거든요. 그 기법이에요. 기법이고 그 통계입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거는 그냥 당일날 끝내는 게 맞아요. 10월 28일 여기 SY 스틸텍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잡혔을 겁니다. 잡혔고 아마 계산 안 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그냥 4%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못 팔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일 단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 단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이었죠. 당일날, 그죠? 당일날 잡혔다가 당일날 상승이 나왔는데 6%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6% 이상이 나옵니다. D 플러스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페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쉬워하지는 마시되 어쨌든 빠르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당일날 여기 당일 매수 당일 상승하면 빠른 회전을 위해서 수익 실현 4% 이상부터, 당일날도 슈팅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이 종목이 되겠네요. 오늘 이거였어요. 이날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네. 이날이 10월 29일이 잡혔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얘도 기다리고 있었죠, 어제. 그래서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길래 그대로만 마감을 하면 당연히 포착 종목에 올리려고 했는데 당일날 이미 완전 그냥 장 초반에 이렇게 매수가까지 하락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대부분이. 아까 보셨던 한일 단조도 그랬죠. 한일 단조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 초반에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장 초반에 그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겁내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장 시작 후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라고.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서 뭐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오는 거는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가 써놓을 것 같은데, 써놨나? 여기 있네. 해놨네. 오전에만 매수를 합니다. 12시 이후에는 매수를 금지하고, 그때는 종가 베팅용으로만 하락을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용으로 지켜볼 거고,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아마 그건 포착 종목으로 올리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2시 전에만 매수는, 매수가 기존에 하는 것과 틀린 게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매수 제외, 선반등 후에 하락하는 거는 제외, 그 다음이 오전 12시 이후에는 제외, 매수. 딱 12시 전에 왔을 때만, 하락을 했을 때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가 이게 좀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잡혔다가 바로 잡혔거든요. 잡혔다가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못 먹는다고 쳐도, 이거는 뭐 힘들다고 쳐도 이미 여기 기법, 이날에 잡힌 기법 10월 29일자의 기법 기준으로 봤을 때 4% 이상이 당일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티웨이 홀딩스가 그 집단성 대장이었거든요. 요거잖아요. 항공, 그죠? 예림당, 대명소노,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요렇게가 같이 움직이는 지금 현재 집단성 테마주거든요. 얘가.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은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이 움직였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
15%죠. 단일 상승폭이 15%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시다 보면 아마 굉장히 신기하고 막 와 대박이구나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내려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장 초반에 내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일단조도 그랬죠. 장 초반에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장 딱 열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한 10분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이 장중에 매매하고 그런 어떤 그 데이 트레이더들, 스캘퍼들, 그 사람들은 단타꾼들은 대부분이 이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때가 가장 그 수익 날 확률이 높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어쨌든 장 초반에 내려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겁내하지 마시고 매수가 내려오면 그냥 사시고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추매, 2추매, 3추매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드뭅니다. 아마 3추매 간 적이 적었을 거예요. 그 장 폭락이 나온 그런 날. 전날 미국장 폭락 나오고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있죠. 지금 매수와 매수 재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그 시가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파락. 개파락을 크게 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시가 기준으로 사시고 그 시가 기준으로 여기다가 그 시가 기준으로 해서 4%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고려 아연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시가가 마이너스 20%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0% 시가에 사시고 그 시가 기준으로 4%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상 나옵니다. 정말 엄청 높은 확률로 그 확률이 나옵니다. 그 4%에서 목표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크게 했다고 해서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 어차피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올려드리고 여기다 기본 매수가 써놨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뭐 만약에 전날 뭐 미국장이 뭐 아주 폭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시가를 아마 이 기본 매수가 이하로 뭐 예를 들어 기본 매수가는 2,725원인데 뭐 한 2,600원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2,600원 사시면 돼요. 그냥 시가에 베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600원에서 그 4% 이상 최소예요. 그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4% 이상에서 그냥 장중에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시가 개파락으로 크게 하는 경우에는 장중에 목표가 이상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이거 설명을 드렸고 매도도 이렇게 4% 이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당일 빠른 회전을 위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개파락으로 시가가 했을 때도 시가 기준 4%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시가가 기본 매수가보다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매수가가 3,430원인데 한 3,400원으로 시작을 했다. 네. 그럼 3,400원에 일단 기본 매수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했어요. 그 다음이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여기 써져 있는 그냥 원칙대로 가격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뭐 3,400원에서 아니면 3,350원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고 다시 또 하락을 하면 여기서 추매를 그냥 하세요.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추매 가격대로 내려왔을 때 추가 하락을 했을 때 그냥 추가 매수를 하고 거기에 여기 맞게끔 목표가대로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최소 4%는 나올 확률이 어쨌든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3추매 되는 경우는 정말 그 미국장 대폭락 나온 경우 아니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1추매 오면은 자신 있게 그냥 하세요. 더 좋습니다.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원래는 기본 매수는 750인데 1차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간 베팅 금액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버는 금액도 커지니까 겁내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신석재가 아직도 잡히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일신석재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북 경협으로 띈 테마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종목이 이제 뭐 인디에프나 뭐 모나용평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아난티. 그래서 어쨌든 일신석재가 가장 강하게 일단 튄 상태예요.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종목을 일단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종목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월째거든요. 시작을 한지 얘네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시작을 하고 4개월째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번에 어제가 됐죠. 어제가 여기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거래량도 여기에 떠있던 이 거래량 돌파를 했어요. 거래 대금도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다 보면은 돈 거래량 들어왔고 다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했단 얘기예요. 세력들이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거는 일단 지금 뛴 재료는 뭐 뉴스로 나왔던 거는 그냥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승리를 이제 하게 되면 뭐 북한과의 예전처럼 예전에 그 뭐 회담하고 그랬잖아요. 북미 회담.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어떤 하나의 기대감인 거거든요. 단기 재료 소멸일지는 이게 저도 잘 정확하게 판단은 안 돼요. 근데 트럼프 관련으로 해서 갑자기 여기서 뭐 쫙 뛴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올라온 경우가 아니라 이때 뛰었던 거는 하여튼 뛰고 나서 뭐랄까 이 조정을 굉장히 잘 거친 상태예요. 보통 이제 뭐 이걸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조정을 잘 거치고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 돌파를 한 이게 굉장히 좋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어제 찍었잖아요. 그래서 찍고 나서 아마 단기 그 조정이 나오는 걸 거예요. 단기 조정이 어떤 식으로 뭐 나오겠지만, 요거를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가 봐도 엄청 좋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들도 지금 단기 평선들은 다 정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5일선, 11선, 뭐 21선, 뭐 61선, 121선 다 정배열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내일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그냥 양봉으로 끝나버려서 기법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뭐 미래의 주가의 모습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내려와주면 이제 좋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엄청 적죠. 지금 보시죠. 여기 지금 하락 거래량이 줄어든 이 폭이 지금 11시가 돼가는데 엄청 적어요.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은 더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기법과 통계대로 통계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사실 시장이 장세가 좀 괜찮다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은 그냥 오늘 잡히면 바로 종가 베팅으로 원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지수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수가 아직은 이제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좋은 장 나쁜 장 뭐 없어요. 그냥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제 어떤 수렴형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수렴형으로 가든 뭐 아마 계속 힘이 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공격적으로 오늘 잡혔다, 기법 잡혔다. 그러면 대장주가 잡히게 되면 그 자체로 D 플러스 3일 이내에 목표가 이상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베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좀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자리, 그 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이건 오늘 포착이 되면 내일 그렇게 아마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아마 해서 올라갈 거예요. 올려드리고 영상에서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기존처럼 하시면 되시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반동 하락은 절대 매수 제외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 셀루메드가 257로 아직 뭐 딱히 뭐 없네요. 좀 반등 좀 해라.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게 실패가 때문에 화딱지 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등 나오면 무조건 1차하는 게 먼저입니다. 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안 나와도 사실은 비중은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다 파는 게 원래 맞는데 좀 나 지켜보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믿고 가본다. 3추매까지는 2,480원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 각오로 3추매까지 하고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추매 해보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올 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3추매까지 지켜보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비중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크게 들어갔다가 크게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분들 좀 더 많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게 저는 뭐 주식 구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법을 연구하고 그냥 차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에 많은 시간을 굉장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후원해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분들 그 후원 받고 나서 제가 또 이 장중을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수익이 나시면은 그때 뭐 작은 금액이라도 해주시면은 그 마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분들 하고 뭐 어떤 뭐 자리가 됐든 뭐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잘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됐을 때 할 얘기고, 지금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모두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